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다. 레몽이 집에 들러 편지를 보냈다고 일러주었다. 에마뉴엘과 극장에 2번 갔다. 에마뉴엘은 종종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옆에서 설명해줘야 한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다. 약속한 대로 마리가 집에 왔다.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그려진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가죽 샌들을 신었다.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마리 옷 아래에 봉긋한 가슴이 느껴졌다. 햇볕에 그을린 갈색 얼굴은 화사하게 피어났다. 같이 버스를 타서 알제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으로 갔다. 육지 따라 자라난 갈대와 암벽 사이에 자리 잡은 해변. 4시의 태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만 바닷물은 따뜻했다. 기다란 잔파도가 나른하게 찰랑거렸다. 마리가 놀이를 하나 알려줬다. 헤엄치며 하얀 파도를 들이마셔 입안 가득 거품을 담아 하늘을 향해 들어놓은 채 뿜어대기. 그럼 거품 레이스가 공중으로 사라지거나 미지근한 비가 되어 얼굴로 떨어져 내렸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소금기에 입이 타올랐다. 그러자 마리가 물속에서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게 입을 갖다 포겠다. 달콤한 혀가 입술을 달래줬다. 파도 가운데서 한동안 뒹굴었다. 해변에서 옷을 입는데 마리가 빛나는 눈으로 바라봤다. 마리를 껴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있었다. 서로 껴안은 채 귀가 버스를 잡기 위해 서둘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같이 침대로 달려들었다. 창문을 열어두었다. 햇볕에 그을린 몸 위로 흐르는 여름밤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 마리는 오늘 아침까지 남았다. 나는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 혼자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길에 레몽 방에서 여성 목소리를 들었다. 조금 뒤에 살라마노가 개를 혼냈다. 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창 소리와 발톱 소리를 들었다. 개새끼, 망할놈. 둘은 밖으로 나갔다. 저 노인네 이야기를 해주니 마리가 웃었다. 내 잠옷 소매를 걷어 올려 입은 채 웃는 모습을 보니 또 하고 싶었다. 잠시 후 마리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물어봤다. 나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마리는 슬퍼 보였다. 그런데 점심을 준비하며 마리가 별 이유 없이 환하게 웃어서 껴안아 주었다. 그 순간 레몽 방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났다. 먼저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레몽의 말소리가 들렸다. 니까짓게 날 갖고 놀아? 오냐, 날 갖고 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둔탁한 소리가 수차례 났고 여성의 비명을 질렀다. 어찌나 끔찍한 비명이었는지 건물 주민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우리도 방에서 나왔다. 여성은 여전히 비명을 질렀고 레몽은 여전히 때렸다. 마리는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마리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싫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3층에 새든 백완공과 함께 도착했다. 경찰이 문을 두들겼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더 세게 두들겼다. 이내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고 레몽은 문을 열었다. 담배를 물고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성은 바로 방에서 달려나가 경찰에게 레몽이 자기를 때렸다고 일렀다. 이름대. 경찰이 말했다. 레몽은 대답했다. 경찰이 경고했다. 대답할 땐 입에서 담배를 빼. 레몽은 망설였다. 나를 보더니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 순간 경찰이 레몽에게 힘껏 두텁고 육중한 따귀를 날렸다. 뺨 한가운데. 담배는 몇 미터 날아가 떨어졌다. 레몽 낯빛이 변했다. 아무 말 없다가 꽁초를 주워도 될지 공손하게 물어봤다. 경찰은 그러라면서 덧붙였다. 다음부터 경찰을 우습게 보기만 해봐. 그러는 사이에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놈이 날 때렸어요. 포주예요. 레몽이 끼어들었다. 경찰관이 남자한테 포주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법에서 그래도 된답니까? 경찰은 입 닥쳐 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레몽이 여성에게 말했다. 두고 보자고, 응? 각오해둬. 경찰이 닥치라고 말했다.
여성은 가봐도 좋지만 레몽은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까지 방 안에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벌벌 떨고 있느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레몽이 해명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게 경찰관님께서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떠는 겁니다. 레몽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리와 점심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마리가 별로 식욕이 없어 내가 거의 다 먹었다. 1시가 되자 마리는 떠났고 나는 잠시 눈을 붙였다. 3시쯤 노크 소리가 났다. 레몽이 들어왔다. 나는 계속 누워 있었다. 레몽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다. 한동안 말없이 있길래 일은 잘 해결했는지 물어봤다. 계획대로 돌아갔지만 여성이 따귀를 때려서 패버렸단다. 나머지는 본대로라고. 이제 충분히 벌을 준 셈이니 만족스럽겠다고 말했다. 레몽도 만족한다고 했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이미 때릴 건 다 때렸으니. 자기가 경찰들 사정인 화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경찰이 때렸을 때 자기가 응수하길 기대했는지 물었다. 그러진 않았고 어차피 경찰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대답했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레몽은 같이 외출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었다. 나더러 참고인 진술을 좀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야 상관없지만 뭐라고 진술해야 하는지 몰랐다. 레몽에 따르면 그냥 그 여성이 자기를 속여먹었다고 진술하면 됐다. 참고인 진술을 하기로 승낙했다. 밖으로 나갔다. 레몽이 꼬냑 한 잔을 사줬다. 그리고 당구를 쳤는데 내가 간발의 차이로 졌다. 레몽은 성매매 업소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건 거절했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천천히 귀가했다. 레몽은 정부를 성공적으로 벌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했다. 나를 정말 잘 대해줬다. 참 즐거웠지. 멀리서 살라마너가 보였다. 노인네는 문간에 서 있었는데 불안한 기색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걔가 어딜 가고 없었다. 노인네는 사방을 살피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어두운 복도를 뚫어져라 바라보는가 하면 두서없이 중얼거렸고 핏발선 작은 눈으로 거리를 뒤졌다. 레몽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들릴 듯 말 듯 개새끼, 망할 놈 이라고 속삭였다. 그러곤 또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걔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살라마노는 도망갔다고 툭 뱉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쏟아냈다. 평소처럼 마네브르 광장에 데려갔어요. 축제 중이어서 사람이 많았죠. 탈출왕을 구경하러 멈춰섰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되니 걔가 사라졌지 뭡니까. 진작 더 작은 목근 줄을 사줄 걸 그랬어요. 이 망할 놈이 이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레몽은 걔가 길을 잃은 걸 수도 있다며 돌아올 거라고 달랬다. 주인을 찾아 10여 킬로미터나 되돌아온 개들 사례를 열거했다. 그럼에도 노인네는 더욱 불안해했다. 녀석을 뺏기고 말 거예요. 누가 거두어 주기라도 한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딱지 투성이를 누가 반겨준다고. 경찰들이 잡아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동물보호소에 가보라고 말했다. 요금을 얼마간 내면 돌려줄 거라고. 노인네는 요금이 많이 나올지 물어봤다. 나도 잘 몰랐다. 그러자 노인네는 화를 냈다. 그 망할 놈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니 나 참 그냥 돼지라지. 그리고는 욕지거리를 시작했다. 레몽은 웃으며 건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위층 복도에 이르러 헤어졌다. 잠시 후 노인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노인네는 문턱에 선 채 가만히 있더니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만 잠깐 시간이 되시나요? 들어오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노인네는 자기 신발 끝에 시선을 고정했다. 딱지에 앉은 손을 떨었다. 나를 바라보지 않은 채 물었다. 녀석을 뺏기진 않겠죠? 그렇죠, 메르소씨? 돌려보내주겠죠? 녀석 없이 어떻게 살아간다. 보호소는 3일간 개를 데리고 있고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말해줬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럼 이만 이라며 돌아갔다. 노인네가 문을 닫고 방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이상하고 작은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울고 있구나. 왠지 엄마가 생각났다. 하지만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 저녁을 거른 채 잠을 청했다. 레몽이 회사로 전화했다. 자기 친구와 알제 인근 작은 별장에서 같이 일요일을 보내자고 나를 초대했다.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해줬단다. 그러고 싶지만 그날 친구인 다른 여성과 선약이 있다고 대답했다. 레몽은 그 여성도 초대하겠다고 바로 덧붙였다. 자기 친구 부인이 아주 좋아할 거란다. 남정네들 사이에 혼자 있지 않아도 돼서. 나는 바로 끊으려고 했다. 사장이 밖에서 걸려온 전화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레몽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다. 초대권이야 저녁 때 전해줄 수도 있었지만 달리 알려줄 게 있단다. 아랍인 무리가 레몽을 종일 따라다녔다. 그중 옛 정부의 형제도 있었다. 저녁 퇴근길에 녀석이 집 근처에 있는 걸 발견하면 좀 알려줘. 그러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사장이 나를 불러서 순간 난처했다. 덜 통화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할까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아직은 좀 막연한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내 의견을 묻고 싶다고. 파리에 지점을 하나 개설해서 대기업들과 현지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생각이었다. 내가 파리에 가서 일해볼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럼 파리 생활도 해볼 수 있고 연중 일정 기간은 여행도 다닐 수 있다며. 메르소 씨는 젊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쁠 건 없지만 나야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고 했다. 사장은 삶에 한번 변화를 줘보는 것이 어떠느냐고 물어봤다. 사람은 결코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대답했다. 결국 어떤 삶의 방식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서의 내 삶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언짢아 보였다. 나더러 항상 동문서답을 한다며 야망이 없어 사업을 그르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다시 일하러 갔다. 언짢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 삶을 바꿀 이유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학창 시절엔 그런 식의 야망을 많이 품었다. 하지만 학업을 포기해야 됐고 그 모든 일이 실제로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저녁에 마리가 나를 찾아와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봤다. 나는 결혼하든 말든 상관없고 원한다면 결혼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자기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지난번처럼 대답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럼 뭐하러 나랑 결혼해? 그녀가 물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 바란다면 결혼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더구나 결혼을 요구한 건 마리였고 나는 그저 좋다고 했을 뿐이다. 마리는 결혼은 중요한 문제라고 따졌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야. 마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만약 다른 여성이 우리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결혼하자고 했어도 승낙했을 거냐고. 단지 그걸 알고 싶다고. 나는 당연하지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는 과연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문했다. 나야 전혀 알 수 없지. 또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마리는 속삭이듯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아마 그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만 바로 같은 이유로 내가 실증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며. 나는 덧붙일 말이 없어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마리는 웃으며 내 팔을 잡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바로 결혼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장이 한 제안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리는 파리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한때 파리 생활을 했다고 알려줬다. 마리는 파리가 어떤지 물어봤다. 더러워. 비둘기가 많고 마당은 시커매. 사람들 살갗은 하얗고. 그리고 같이 대로를 따라 시내를 돌아다녔다. 여성들이 꽤 예뻤다. 마리한테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마리는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도 마리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달리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내 집에 다다라 마리한테 잘 들어가라고 했다. 마리는 나를 바라보며 물어봤다. 내가 할 일이 뭔지 안 궁금해? 궁금하긴 했지만 딱히 물어볼 생각을 하진 않았지. 마리는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내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자 마리는 또 웃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온몸으로 기대더니 입술을 포겠다. 셀레스틴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미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해 보이는 작은 여성이 들어오더니 나랑 합석해도 될지 물어봤다. 당연히 된다고 했다. 동작은 경직됐고 사과 모양 작은 얼굴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앉아 메뉴를 뚫어져라 살폈다. 여성은 셀레스트를 불러 곧바로 또렷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요리들을 주문했다. 전체 요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가방을 열더니 작은 메모지와 연필을 꺼내 미리 밥값을 계산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밥값에 팁을 더한 만큼의 돈을 정확히 꺼내 자기 앞에 놓았다. 그 순간 전체 요리가 나왔다. 여성은 최대한 빨리 집어삼켰다. 다음 요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또 가방에서 파란색 연필과 일주일치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잡지를 꺼냈다. 정성을 다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체크하더랬다. 12페이지 정도 되는 잡지여서 식사 내내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체크했다. 내가 식사를 마쳤을 때도 여성은 계속 그러는 중이었다. 그러더니 여성은 일어나 아까의 자동 인형 같은 정확한 동작으로 재킷을 도로 입고선 나갔다. 마침 딱히 할 일이 없어 식당을 나가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은 놀랍도록 빠르고 확고한 걸음으로 보도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방향을 틀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여성을 시야에서 놓쳐 그만 내 갈 길을 갔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내 방문 앞에서 살라마노와 마주쳤다. 같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네는 걔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알려줬다. 동물보호소에 가봤는데 없었단다. 보호소 직원들은 걔가 차에 치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줬다. 노인네는 경찰서에 가면 정말 차에 치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직원들한테 물었다. 워낙 흔한 일이라 따로 기록해두지는 않는다고 대답해준 모양이다. 나는 노인네한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인네는 종전 개한테 이미 정이 들었다고 대답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 나는 침대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살라마노는 식탁 옆 의자에 앉았다. 노인네는 나와 마주 봤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펠트 모자 차림이었다. 누런 수염 아래로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같이 있기 귀찮았지만 딱히 할 일도 없고 잠도 안 왔다. 나는 뭐라 말이라도 붙이려고 개에 관해 물었다. 아내가 죽은 뒤 기르게 됐다고 한다. 늦게 결혼한 편이었다. 젊었을 땐 연극을 하고 싶었단다. 군 시절 군내 보드빌에서 연기하곤 했다. 그런데 결국 철도청에서 근무하게 됐다. 후회는 없다고 한다. 덕분에 소정의 연금을 받게 됐으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나름 거기에 익숙해진 터였다. 아내가 죽고 나자 무척 외로웠단다. 그래서 회사 동료한테 개 한 마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젖병을 물려가며 키웠단다. 근데 개 수명이 사람보다 짧다 보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 녀석 성질이 고약했죠. 가끔 심하게 다툴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참 좋은 개였답니다. 살라마노가 말했다. 개가 좋은 품종이었다고 말해주니까 살라마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요, 녀석이 병들기 전 모습을 보셨어야 해요. 털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개가 피부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살라마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개한테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런데 살라마노가 보기에
개의 진짜 병명은 노화였다. 그리고 노화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하품했다. 노인네는 곧 가겠다고 말했다. 좀 더 있어도 된다고, 걔 때문에 참 속상하다고 대답했다. 노인네는 고마워했다. 엄마가 자기 개를 많이 아껴줬단다. 노인네는 엄마를 언급할 때면 참 딱하시지 라고 덧붙였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군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러자 노인네는 내가 엄마를 양로원으로 보내서 동네에선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건 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엄마를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다급히 말했다. 난처해 보였다. 나는 그런 일로 내가 비난받았다는 걸 여태 몰랐다고 대답했다. 엄마를 돌봐줄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 양로원에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또 덧붙였다. 게다가 예전부터 제게 말도 별로 안 거셨습니다. 그저 혼자 따분해 하셨죠. 노인네가 말했다. 그럼요. 양로원에선 친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러고는 이만 일어나겠다며 자러 간다고 했다. 이젠 자기 삶이 변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노인네는 난생 처음으로 내게 슬그머니 악수를 청했다. 까칠한 피부가 느껴졌다. 노인네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나가기 전에 말했다. 오늘 밤엔 개들이 짖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녀석일 것 같거든요.